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44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경술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입니다. 술월의 을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죠. 사주로부터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 자를 써서 나무, 그죠? 을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게 되어 있고요. 음양은 서로 대조되고 상반되는 개념이지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음양의 관계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인데, 앞면이 있으면 당연히 뒷면이 있는 것이고, 뒷면이 있으면 반드시 앞면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음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다시 양에 해당되는 목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저께 공부했죠. 양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과 을목의 성질이 다르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하고 그 다음에 크게 자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작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소무화에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비유를 할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 이소무화 다 읽어보셨죠? 참나무와 갈대. 모진 바람이 불었을 때 참나무하고 갈대하고 서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모진 바람을 누가 더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일반론적으로 참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더 단단하고 강하기 때문에 저 바람을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론은 참나무는 부러지고요, 갈대는 잘 살아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단단하고 하기 때문에 강할 것 같지만은, 의외로 간목 일간들은 강하긴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자기가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강한 건데, 그 이상이 되게 되면 간목은 부러지게 돼 있고요. 오히려 약할 것 같은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이 오히려 처세라든가 어떤 환경 적응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 전쟁에서 이긴 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고, 이런 말이 있죠. 결국은 뭐냐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시대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간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군 같은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그 환경을 갖다 잘 활용하는 어떤 지략이라든가 아니면 처세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특징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간목의 특징과 을목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나, 간목일간이 일간 자체가 간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을목일간은 을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뭐가 좋다라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라고 하면 간목일간의 장점을 끝까지 살려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려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목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갈대지만 화초 같은 거죠. 화초, 꽃을 피우는 난초 같은 것, 야생화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넝쿨식물이라고 해서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이라든가 호박 넝쿨 같은 이런 넝쿨식물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 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목처럼 물로 쓸 수는 없다. 제목으로, 동량의 지목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목화 통명의 이로움이 있다. 선생님, 양목인 감목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감목이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 1000년 정도 자라가지고 저 감목을 베서 궁궐을 지으면 아주 좋은 제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의 가치하고 난초 한 쪽, 굉장히 귀한 난초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판단하기 나름 있겠죠. 좀 큰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굉장히 클 수도 있겠지만, 또 꽃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초, 희귀 난초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목은 감목 나름대로의 용도에 맞게 사주가 배합이 되면 좋은 사주로서 부귀를 얻는 것이고요. 을목은 을목 나름대로의 용도에 맞게 사주가 배합되면 좋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감목은 대체적으로 제목으로서 썼을 때 감목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을목은 목화 통명이 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은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쓴다라고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화, 임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정화를 쓰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개수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을목은 경금, 신금 많습니까? 을목도 경금, 신금을 쓰는 때가 있는데, 을목이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쓰는 때는 어떤 때냐면, 을목을 베어내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결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을목이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때, 또는 개수가 용신으로 쓰일 때 이 수를 생하기 위해서, 금생수하기 위해서 경신금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때공 간에 을목은 경신금을 쓸 때 을목을 감목처럼 작벌해서 베어내기 위해서 관살인 금을 쓰지는 않는다. 반드시 경신금을 쓸 때는, 금을 쓸 때는 개수를 생하는 정도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않은 상태에서,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신금을 본다든가, 개수가 용신이 아닌 경우에 경신금을 볼 때는 그 경금, 신금 관성은 을목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관성이 될 것이다 정도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술월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갑오일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갑목까지 했으니까 이제 을목도 이제 일순환하고 두 번째 이제 을목 술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술월 자체는 한로와 상강이라고 하는 절기로 구분되어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건 한로절이 되어야지만 월이 6월에서 술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했죠. 가을이 해당이 되고요.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초가을, 6월은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면서 중추라고 표현을 하고요. 술월 같은 경우는 물론 금왕절인 신유술월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술월은 토왕절이면서 모추라고 해서 가을이 되죠. 늦가을. 그 다음에 신월부터는 금의 기운, 즉 숙살지기가 이제 왕성해지기 때문에 점차 기온이 하강하게 되죠. 신월은 오싹하고요. 6월은 더욱더 오싹하고요. 술월은 이제 다음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술월 자체에서는 이제 한기가 이제 극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절기를 봐서도 한로는 찬 이슬은 아직 물의 상태인데, 상강으로 가게 되면 그 이슬이 이제 서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기운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술토 자체는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제가 건토하면 여러분들 뭘 머릿속에 띄어내냐면, 건토는 생금 불능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금을 생할 때는 건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술월 자체가 기온은 너무너무 차가워져 있죠. 물론 얼음이 얼 정도의 혹한은 아닙니다. 얼음이 얼다라고 하는 것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주걸에 엄동설한이 됐을 때 물이 얼고 금이 차가워지고 천하가 모진 눈보라 위에서 기온이 막 수십 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술월은 아직은 얼음이 얼 정도로 살이 에일 정도,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는 아니다. 그래도 무지무지 한기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 조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술월 자체는 기온이 하강해서 낮다 그랬죠. 저온이면서 술토, 어떤 토, 건토, 그러니까 건조하다는 거예요. 술월에
특징 저온, 기온은 하강에서 차가우면서 매우 건조하다는 뜻은 뭐예요? 물기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수로는 굉장히 12달 중에서 아마도 가장 삭막한 그러한 시절이고, 그래서 우리가 삭풍이 분다 그랬죠. 그 삭풍이 부는 때가 바로 이 술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월에 만약에 을목이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물기는 없이 바짝 마른 땅에 기온은 하강되어져 있는 그러한 불모지, 황무지라고 보죠. 황무지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초가 살아나기 위해서 을목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꽃을 피우는 목적, 목화 통명이 되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수월에 삭풍이 부는 그 차가운 황무지에 화초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수가 필요할까요? 수, 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때 먼저 필요한 것은 수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화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병화를 보게 되면은 기온은 올라가겠죠. 저온 상태에서 이제 기온은 조금 올라가서 따뜻해질 것인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따뜻해지면은 건조함은 더해지는데 기온만 올라갈 뿐이죠. 반드시 을목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을목은 먼저를 뭘 필요하냐면 일단 묵을 주는 게 필요해요. 을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단 심폐소생술부터 일단 해서 애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연명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 길을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숨 쉬게 만들어 놓고, 일단 그 심폐소생 해놓고, 그 위치가 너무 좀 축축하고 안 좋다라고 하면 그때 좀 따뜻한 쪽으로 옮기거나 그때 좀 몸을 보호를 빨리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숨을 안 쉬고 있는데 따뜻한 쪽으로 옮기면 뭐 할 겁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을목이 먼저 생존한 연후에 온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먼저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여러분들 생각해 둬야 될 것이, 술월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의 화가 정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미약하게라도 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술토, 메마른 땅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의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면 금방 토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거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땐 신금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지지로 유금 같은 거라든가 신금 같은 것에 의해서 생조를 개수가 받아야지만 개수가 능히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개수가 금방 고갈돼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을목을 생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수 병화를 쓸 때 반드시 개수가 뿌리가 있어줘야 된다. 신금, 유금, 지지로 또는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해수 또는 자수 등에라도 개수가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개수가 목을 생할 수 있다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징을 봤다라고 하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사주가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 을목이 원령의 토를 극하는 관계죠. 그러면 저거 뭐예요? 내가 극하는 것이다.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뭐죠? 재성이라고 하죠. 나를 극하는 극나자는 관성이고요. 내가 극하는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재성도 정제라고 하는 것과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제.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편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죠. 을목이 술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건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미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이건 편제가 되죠. 얘는 술토 진토는 약, 축. 그 다음에 을목은 미토 축토는 음대음이니까 이거는 편제. 그 다음에 술진토는 정제,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은 을목의 술토를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나, 중요한 것 술월은 토가 왕한 것이지 일간 을목이 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또는 재닷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을목이 술월에 태어날 때는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월령 술 중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이죠. 아무 때고 월간에는 오지 않을 수 있죠.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술 두개는 음금인 신금이 올 수가 없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런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고요. 재성이 왕에서 금을 생하는 관계가 되니 재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되고, 또 한 가지 술 안에는 정화도 들어 있습니다. 술 중 정화가 들어있죠. 자, 술토 안에는 신정무죠. 신금, 정화, 무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투출한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화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정화를 가지고 격을 잡으니 요거는 식신격의 식신격이죠. 요거 식신이죠, 식신. 그래서 식신이 이제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제격이 됐든 칠살 편관격이 됐든 또는 식신격이 됐든 중요한 건 술월의 을목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식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의 을목은 반드시 인성인 술을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 필요한 술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더욱 좋아한다라고 했고, 개수 자체가 술월에 약하니까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유금 또는 지지로 해자수 등의 신금이 뿌리를 두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일단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통근을 아주 좋게 할 수 있으면서 이 정도 되면 술월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이 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정도. 그 다음에 일지에는 사화라고 하는 것을 봤죠. 을사일주 일지의 사화를 봐서 상관을 봤습니다. 자, 술월의 조후의 의미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였으니 인중의 병화 또는 사중의 병화로서 조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인목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술토도 건토가 되고 사화는 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굉장히 부족합니까? 수기가 매우 부족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술을 얻어서 을목을 배양해야 된다.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수가 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임수가 지지를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단지 괜찮다라고 하는 뜻은 요거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어서 경금은 사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신에 통근할 수 있으니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을목이 경금을 보게 되면 이 경금이 을목의 마음을 주고요. 을목이 경금의 마음을 주게 되니 이건 서로 을경에 탐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원래 수를 생해서 이 수가 을목을 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금이 을목과 합을 하죠. 합을 탐하느라고 얘가 까먹어요. 뭘 까먹냐? 탐합 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까먹어요. 이 경금이 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경금이 임수 생하는 것을 까먹어서 이 임수를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고 경금도 생해주지 못하니 이거는 수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을목이 정신이 팔려서 경금에 자기가 말라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생시에서는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경금이 탐합하느라고 임수를 생하지 못하죠. 다행히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가 자에 뿔을 둘 수 있으니 임수가 을목을 생할 수 있으나, 물론 이것이 개수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없으면 임수를 안 쓴다. 일단은 을목이 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대운이 이제 이 후반기로 갔을 때는 수의 기운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병자시는 나쁜 시는 아니고 나름대로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생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병화가 경금을 이렇게 견제할 수 있으니 좀 탐합을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경금이 좀 눈치는 볼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 수를 볼 수 있는 것이 정해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정해시는 좋지 못한 것은 사해상충이 되는 것이니 절대 이 정해시는 뭐 한다?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생시 중에 하나,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받습니다. 축토, 사축 해금이 될까요? 말까요? 유금이 없어서 합력이 없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에 통근할 수 있고요. 사이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이 탐합하느라고 생을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축토 가지고는 임수의 뿌리가 되긴 하지만, 수기가 예를 들어서 좀 초년운 때는 어차피 금수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기가 매우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 이건 병자시에 비하면 정축시는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 있겠고, 무인시는 좋지 못합니다. 술월의 토가 너무 왕한 상태에서 무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금을 매금시킬 것이고요. 수마저 매물시켜 버리게 되겠죠. 만약에 초년운의 금수운일 때 그나마 좀 버틸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화운이라든가 모금 가게 되면 무인시는 좋지 못하고, 기묘시 좋지 못하고요. 경진시 역시 이거는 을목 입장에서, 일간인 나이 입장에서 얘하고도 합을 하고 싶고요. 얘하고도 합을 하고 싶죠. 이건 쟁합이라고 합니다. 쟁합. 그래서 이건 사주가 매우 혼탁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진시, 그 다음에 좋지 못한데, 또 마찬가지로 을목이 정관 두 개가 있어서 두 남자 이런 것보다는 을목은 경금하고 합을 하게 되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다. 반드시 을목은 경금하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시는 관사론잡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을경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관사론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어차피 을목은 경금을 봐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고요. 신금을 봐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데, 신금이 있으면 이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지 못하고 임수를 생하게 되는데, 반드시 신금은 을목을 극하게 되어 있으니 이 구조 또한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한 사주가 될 것이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거의 화국이죠. 인옷을 화국에, 그 다음에 사화까지 있으니 천간에 임수 두 개 경금 있다 하더라도 이거 금수운 때는 모르겠지만 이거 목화운 가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개미시도 이모시와 마찬가지, 갑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신합수가 이렇게 되죠. 사신합수. 그래서 임수가 세력을 좀 얻긴 합니다. 물론 이제 목화운 갔을 때는 나쁘지 않겠지만은 이 갑신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초년운이 좀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병자시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한 그런 국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병자시가 되면은 임수도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병화 투출돼서 금순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우할 수 있겠고, 목화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의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갑신시도 조금 쓸만은 한데 이거는 초년에 좀 수가 많아 때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자시 아니면 갑신시 정도 제가 생각해 볼 여력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